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뉴스 훑어보기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가장 핫한 이슈는 역시 코로나19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이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는 아주 난리 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일부 지역에서 자가경계령을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가 아마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일 LA 카운티도 그렇고 오렌지 카운티도 그렇고 연일 그 감염자 수들이 기록을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LA시 14지구 호세 후이자 시의원이 어제 부정부패 때문에 전격 체포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15년 동안 150억 달러를 소위 해먹었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부정부패들, 뇌물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해주고 뇌물을 안 주면 그 사업을 비즈니스를 못하도록 좀 지연시키고, 이런 아주 못된 일들을 했고, 뇌물수수에 돈 세탁에 사법 행정을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걸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이런저런 다른 뉴스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관심이 갔던 하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연 K-팝 팬들이 트럼프 유세를 망쳤을까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주말에 오하이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유세를 시작했고, 그 유세 흥행이 아주 참패했다, 그런 소식을 제가 월요일 날 전해드렸는데요. 캠프 관계자들 그리고 뉴욕타임스에서는 그 참패의 원인으로 이렇게 봤죠. 틱톡을 이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이 그리고 K-팝 팬들이 대량으로 예약을 해놓고 수십만 장을 예약해놓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이번 유세가 망쳤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그것과는 좀 다른 분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물론 이 친구들이 예약을 그렇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높인 건 사실이지만, 이 친구들 틱톡을 이용한 10대 청소년 그리고 K-팝 팬들 때문에 유세가 망친 건 아니다, 그렇게 진단하는 거는 잘못됐고 틀렸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100만 명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6,200명이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유세장 입장은 예약했던 사람만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예약은 물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올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서 아마 예약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착순으로 입장하기 때문에 입장이라든지 입장권이나 이런 것들은 무한정 뿌렸다라는 거죠. 무한정 뿌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K-팝 팬 혹은 틱톡 이용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흥행에 참패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MBC 아침 방송 진행자는 트럼프에 대한 열정이 지금은 식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한다, 캠프 관계자들이 기대를 너무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목적의 온라인 집단 행동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틱톡을 기반으로 Z세대가 전면에 나섰다는 점은 새롭게 평가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 진짜 힘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 기사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Z세대는 1997년 이후 출생한 세대들을 의미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관계자였던 팀 플러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틱톡을 조직화의 도구로 활용한 게 진짜 인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월 대선까지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은 접촉하기 어려운 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은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활용해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분명히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Z세대가 지금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는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한 세력화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세대, 지금 시대에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더구나 의미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것은 대면보다는 비대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통하는 모든 소통들, 그리고 경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Z세대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좀 더 조직화하는데 쉽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점점 문화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이전 세대에서부터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이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그때 많은 언론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런 N세대라고 그 당시에 불렸고 신세대, N세대 뭐 그렇게 불렸었는데 지금은 Z세대로 해서 이제는 새로운 플랫폼들이 이제 활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조직화되고 그것이 이제는 정치화된다라는 것들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이 기사를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나누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